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노동절 연휴가 하루 있다 보니까 이번 주말은 굉장히 조금 길었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고 시장에 좀 나와서 오늘 장을 출발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종배를 좀 해서 담은 종목이 뭐 아침부터 뭐 연신 두드러 맞다 보니까 또 정신도 없이 또 이렇게 오늘 장을 출발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일단 연휴 사이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돌파를 해줬고 미 증시도 추가 상승에 어제 같은 경우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은 큰 흐름상 오늘 있을 FOMC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있을 FOMC 발표에 따라 일단은 뭐 시장이 관망 심리 정도로 미 증시는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연휴 전 정강 후 약으로 마감이 되면서 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에코프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 주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가 쉬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군들을 좀 들어 올려줬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자체가 최근 3거래일 동안 매일같이 1조, 2조 1조 이렇게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2조 2천억, 3천억 터졌는데 그거에 반해서 반으로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에 집중됐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다른 2차 전지 쪽에 집중됐던 수급이 오랜만에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의 일부 매수가 동참이 되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뭐 골고루 상승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시황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 100% 우리가 시황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흐름상에서 지금의 시장의 악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호재가 무엇인지 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는 무엇인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거에 맞춰가는 게 이제 뭐 시장을 바라보고 배우고 연구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실적 발표와 포스코 그룹주 강세, 전체적인 시장 반등 흐름 속 시장의 특별한 호재와 악재가 없는 변동성 구간 속 실적 기반 섹터와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이 매우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참 페라이트 관련주에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뭐 재탄 기사죠. 재탄 기사인데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히토류를 대체한 이 전기차 모터를 뭐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사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 올랐습니다. 내일 단기 고점 맞고 저는 폭락이 좀 심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실 지수도 올라왔고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많이 움직였는데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되니까 매매를 했지. 그거 아니면은 사실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약간은 까다로웠던 장세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닥이 1.5%, 코스닥 150이 0.3%가 올랐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골고루 좀 올라준 모습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좀 최근에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약간 증시가 옆으로 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급증하고 있던 신용 잔고가 오늘부로 해서 2조 20조 2천억에서 5천억이 좀 빠졌는데요. 아마 내일도 더 빠져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신용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일단 시장이 좀 가벼워지는 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원달러 환율이 1342원 높은 구간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은 있지만은 증시가 옆으로 횡보라든지 위로 강하게 돌파가 안 되고 매물에 막히게 되면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리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일정 부분 정리하는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흐름으로 일단은 시장을 저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연속적으로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량 매도가 좀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전체적인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전지 대형주가 좀 올라가면서 지수 캐리하고 올랐었는데 그 이후의 변동성은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다시 에코프로가 올라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은 그냥 에코프로 그룹주 그 다음에 2차전지 대형주가 다 했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 뭐 지수는 오르고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지만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서 상승을 기대하는 게 맞지 장중에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연휴 사이 해외 증시가 견조한 상승 모습을 보인 가운데 약간의 노이즈가 되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JP 모건으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없는 가운데 금일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연휴를 앞둔 흐름에서 지수가 정강 후약으로 마감된 가운데 금일도 장 초반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2차전지 섹터의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 기대감에 지수 상승에 일조를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퓨처엠 등이 지수를 캐리하면서 올라갔고 이후 시장은 전체적인 수급이 일부 개선되면서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종목도 지수도 잘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수의 흐름은 어찌되었건 오늘 밤 FOMC 오늘 밤이 아니네요. 제가 이거는 정정하고 오늘은 절트가 나오죠. 구인 구직 지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정하고요. 이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네요. 정상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내일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린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 추가 상승을 한다면 현재 호재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좁은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많이 밀린다 싶으면 종목군들을 주워 담는데 여전히 부담이 1도 없는 시장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이 더 활기찬 모습 속에 최근 2차전지 섹터의 핵심 종목만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완전히 수급이 쏠리는 일부 밈 성격의 주식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이 뚜렷하게 나뉘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차전지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 4대 소재 그 외에 뭐 LFP 관련된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뭐 한두 종목 찍어가지고 오늘 좀 들어 올렸는데요. 뭐 LFP 관련해서 자이글과 이지 상한가를 보냈고 전고체 황산 리튬 관련해서 레이크 머터리얼즈를 좀 끌어올렸으며 그 외에는 사실은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올라간 거는 별로 없었던 오늘 시장입니다. 뭐 애경 케미칼, 뭐 밈 성격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이 4대 소재 안에서 보는 게 맞고요. 임용 섹터는 전반적으로 성장 과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대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변압기 그 다음에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인프라, 의료, 기기 등등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은 섹터가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월등한 아웃퍼폼을 한 것 같네요. 오늘 발표된 솔로엠의 시간외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을 좀 터트리면서 윗골을 좀 달았던 게 좀 의아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종가에 올라오고 좀 내일 지켜는 봐야 될 정도의 실적이 좀 나왔고요. 500억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나온 실적이 나왔습니다. 1조 2천억짜리에 500억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진정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실적 발표라는 시즌에 종목군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항상 신고가를 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는 모습은 나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가면 또 발표 이후에 어느 순간 되면 차익 매물이 굉장히 또 세게 나오기 때문에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의 경우 시장이 아주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페라이트 섹터가 너무나도 세게 반응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테마로 만들어진 시발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네오리튬을 쓰지 않고 페라이트로 고려를 한다 라는 거를 지난번에 뉴스가 나오면서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삼화전자가 이제 연속 상한가를 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군들이 더 세게 움직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가 좋을 때 시장에 이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움직여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한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대신 일단 삼화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가서 정지가 들어갔고요. 내일 뭐 한 차례 삼화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외 종목군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겠지만은 정지가 풀리고 나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때는 이 대장주를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훨씬 왜 일단 돈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 삼화전자는 최근에 이제 이미 투자를 했던 사모펀드에서 전량 매도까지 했기 때문에 지분 매도가 좀 나온 상태에서 올랐다. 정지가 풀리면 급락을 세게 맞을 수도 있다. 피할 수 없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보면은 삼화전자는 이 이후에 기회가 저는 한 차례 아니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다 정도 보여지네요. 2차 전지는 일단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흔히 말한 주식의 쌍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옆으로 기는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옆으로 기다가 또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5월 11일 날 MSCI 리뷰가 발표가 됩니다. 그 시점에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LFP 관련으로 자이그리 상한가 이지가 상인데 뭐 이지 내일 한 차례 정도 더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AI 섹터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는데요. 저도 마음 AI를 종배를 해서 넘어왔다. 한 종목을 들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부터 이제 좀 급락을 했던 요인은 아무래도 이번 G7에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예고한 상태에서 구글 AI 담당자가 퇴사를 하면서 AI 문제 있다라고 한 소리를 하고 나가다 보니 아침에 이러한 이 투매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추가 매수 통해서 뭐 수익으로 잘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AI 섹터의 단기 모멘텀은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AI 섹터는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8일 날부터 10일까지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방문을 하죠. 이 방문 이후에 나머지가 이제 뭐가 있을까 보면은 윤 대통령의 이 사우디 답방 일정이 예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조정을 좀 보인다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가 오늘 반등을 또 제법 했는데요. 로봇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시간에서 뭐 자회사 이녹스 리튬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의 이름을 바꿨죠. 아이윈이라는 회사를 이녹스 리튬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일단 400억 유증 공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 확대에 대한 첫 공시이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가 높다고 해도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일단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워낙 이 종목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첫 시장이 너무 높다면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좀 눌렸다가 뭐 그런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간다면 그때 한 차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에는 뭐 이 정도 종목에서 움직였고요. STX가 시간에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아쉽네요. 오늘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좀 못 봐서 자 간단하게 시장 보면은 시장은 올라가더라도 위에 맞고 또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좁은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올라갈 건데 이렇게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매물 소화 잘하고 있고 돌파냐 아니냐가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애플 실적 발표에 맞춰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대형주부터 좀 볼게요. 삼성전자. 수급이 매우 좋죠. 삼성전자가 돌파를 하게 되면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펼쳐질 건데, 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돌파를 하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버리면 나머지 테마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IT 반도체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잘 견주한데 중소형 오늘 IT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뭐 견조한 흐름이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소폭 반등하는 흐름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타 셀 기업 대비해서는 많이 약하고, 오늘도 에코프로가 시가에 어제 음봉에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 갭 상승, 장중 6.5% 상승을 보이면서 시가를 다 끄집어 올린 거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종목군들이 시장을 들어 올린 겁니다. 오전에는 이 종목군들을 제외하면은 하이브라든지 이 엔터미디어 업종군들이 함께 좋으면서 좀 올라갔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종목이 다 가고 그러는 모습은 좀 없었는데, 오장 들어서 이제 수급이 코스닥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수급이 이때부터 바뀌다가 오후에 본격적으로 올라갔죠. 시장에 급락을 좀 한 다음에 이거를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 흐름이 이어진다면, 매도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때 조금 주의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 엔터 섹터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일단 하이브 가 뚫고 올라와서 대장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JYP도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고요. 이 SM이라든지 YG도 굉장히 치고 가고 있는데, 일단 시총이 제일 낮은 게 이 4대 엔터 중에서는 YG지 않나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도 뭐 밀린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보고 이 신고가 트라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YG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이 공급 계약 한 이후에 급락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내일장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회복해 주는지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매우 셌는데요. 지금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 뭐 추가 반등하고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삼화전자부터 하나 보죠. 최근에 이런 뭐 급등을 하는 형태가 매우 심각하게 좀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 뭐 상한가가 3개가 나왔습니다. 정지 이후에 급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고 과도하게 쏠리게 가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매우 클 겁니다. 이 종목 좀 기다려 보면서 대응을 저는 해볼 생각이고요. 절대 추격 매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어제 뭐 댓글에 뭐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만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거 절대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거고 그 종목의 눌림을 보자라는 거지, 추격 매수라는 의미로 그런 종목군들을 본다면은 공부가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눌림으로 봐야 되고, 오늘 삼화전기가 이제 상승을 한 거는 삼화전자가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짝짓기 형태로 오늘 좀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얘가 패라이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올라가면 다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지라는 종목이 장 초반부터 오늘 좀 셌었는데요. 굉장히 종목이 좀 지저분한 흐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패라이트도 있고 NFP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상한가 잔량이 그닥 다 높지가 않아요. 상한 잔량이 그닥 높지가 않아서 아마 갭이 높게 뜨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밀리게 된다면은 이런 거는 약상한가 매매를 조금 노려보고 대응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지 4만원 좀 못했고요. 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상 트라이 할때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에 전략 매도를 하고 좀 말았는데요. 이 이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페라이트 섹터가 좀 이게 계속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보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가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좀 안 하고 좀 봤었고요. 자, 엔캠이라는 종목도 밀리면, 네,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밀리겠죠. 밀리면 하단에서 매수 해서 잘 끌고 가면은 이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시장 거의 주된 종목군들은 페라이트 종목군들 위주의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을 계속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매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내일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일부 종목은 좀 올라가지 전체적으로 페라이트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AI 섹터 보죠. 개인적으로 어제 금요일날 마음 AI를 제가 종배를 해서 좀 넘어왔었고요. 원래는 아침에 조금 올라가면 팔고 29,000원대 재매수 관점에서 좀 보고 있었는데 좀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추가 매수해서 뭐 일부 비중만 줄이고요. 여기서 뭐 일부 비중 줄이고 사서 비중 좀 줄이고 추가 매수 해서 올라올 때 일단은 뭐 수익권에서 다 팔고 뭐 수익에서 마무리는 졌는데, 아침에 이제 굉장히 좀 아프게 떨어졌죠. 이 구간 원하는 자리에서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잘 대응은 하긴 했었는데요. 보다시피 이런 자리들이 이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첫 눌림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들이밀어볼 만한 자리는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월 5일날 이 AI 협의체가 출범을 하는데,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일단은 솔트웍스가 협의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중소형주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밀렸다가 5월 4일날 다시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겠죠. 내일 쭉 밀린다면 솔트룩스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마음 AI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로봇주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좀 반등이 좀 셌던 게 로봇 섹터였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T 로보틱스 물류 관련된 2차전지 물류 관련된 로봇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옆으로 기는 흐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MDS 테크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갭 두고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이걸 돌파를 시키면서 날리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가 여기서 끝났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일단은 T-로보틱스가 최근에는 가장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자 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목도 이제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면 정지에 들어가죠. 상한가에 들어가서 정지를 가버리는 건 상관없는데 애매하게 정지를 가기는 좀 그래서 아마 피해 가려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소폭 그냥 좀 매매해서 뭐 중배 차원으로 쭉 사다가 팔고 가지고 있던 거 추가 매수 더 해서 그냥 팔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뭐 공격적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좌우지간 로봇주들 바닥을 일정 부분 잡아가는 거 체크하면서 이쪽도 편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보여지고요. 이 비올이라든지 원택이라든지 파마 리서치라든지 종목군들 임용 섹터 매우 세게 움직이는데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들이 다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파마 리서치 정도나 신고가 뚫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이렇게 흐름 그리고 있는데요. 뭐 한미글로벌이 일단은 대장이니까 돌파를 시킨다면 한미글로벌로 돌파를 시키고 움직이겠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걸 뚫는 흐름이 나온다면 돌파 매매로 저는 체크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돌파 매매로. 그리고 지아 이노베이션 단기적으로 이
저항권이기 때문에 좀 밀릴 텐데,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최근에 GI, 보르노이 이쪽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고 있다, 신고가를 만들면서 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메이드 지금 나이트 크로우가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는데요. 나이트 크로우가 선방하고 있는데, 이 악성 매물대를 넘는 흐름에 아마 5월 10일인가 11일 이제 실적 공개를 하면서 매출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 시점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 하면 돌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매물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이게 음봉 매집으로 되고 뚫어버리게 된다면 돌파의 성격으로 주식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들이 생각처럼 많이 안 밀려서 아래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데, 트레이딩 성격에서 종목을 볼 때는 볼만한 종목군들은 꽤 시장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EV 첨단 소재도 매우 센데요. 종목이 매우 센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파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4월 28일 날부터 200억 상당, 그러니까 200억이면 1,700원대 200억짜리가 있으니까 그 물량이 이제 300%죠. 800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더 위에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워낙 급등주기 때문에 그런 점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녹스 첨단 소재 마지막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시간에 저도 이거 이렇게 밀렸을 때 좀 살려고, 여기 세 번째 정도 됐을 겁니다. 막탐에 살려고 클릭을 했는데 제게 체결을 못 시켜 가지고 못 따라 붙였어요. 좀 못 따라 붙었는데 일단 리튬이 들어갔고, 일단 드디어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제 상한가가 73,000, 47,350원입니다. 신고가 영역은 아니어도 일단은 올라왔다가 좀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항상 시간외를 볼 때는요, 시간외에 눌림이 나왔던 구간의 가격이 어딘가, 그 가격이 얼만가를 체크해 놓고 4631원이, 그러니까 46,300원이 가격이구나, 그 자리가 의미 있는 구간이면은 거기에서 눌림 한번 받아보고 뭐 손절도 계획하고 뭐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겠죠.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